이렇게 경호처 강경파가 극우 유튜버와 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2차 체포 시도 때 충돌이 강하게 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더욱 커집니다. 그러자 법률가들까지 나서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도 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한 전직 판사는 부당 지시를 거부하는 법을 문서로 정리해 관저 앞으로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국민의힘 측이 이걸 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먼저 김산 기자 보도 보시고 당사자와 스튜디오에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에 놓였습니다. 한 남성이 이 서류를 집어들더니 아무렇게나 내던져 버립니다. 이 서류는 전직 판사가 작성한 경호처 부당 지시 거부 소명서입니다. 소명서에는 체포 저지 행위의 위법성과 처벌 가능성이 Q&A로 정리돼 있습니다. 경호처의 부당한 지시에 직원들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남길 수 있는 소명서 작성 양식도 함께 담았습니다. 젊은 시절을 바쳐서 경호처 공채 특채 시험에 준비를 하셔서 대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시죠. 이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이런 사태를 피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이뤄낼까를 고민하다가 소명서를 던져버린 건 국민의힘 원외 관계자였습니다. 이 순간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도 같은 장소로 몰렸고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차 교수는 경호처 직원을 만나지 못했지만 바리케이트 앞에서 그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 이 서류를 내던져 버렸습니다.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분인가 싶었고 당시 길어지면서 이제 너무 격해져서 놓고 가겠다는 의미로 이제 놓고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자꾸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놀래가지고 나중에 들으니까 그분이 그 경호처 분이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우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늘 관저 앞까지 찾아간 건 경호처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가 피해를 입는 걸 막고 싶으셔서잖아요. 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거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명백한 부당 지시 아닙니까? 사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고 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행정처장님께서도 그 다수서를 따른 영장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너무 명백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부인하면서 그 저지를 요구하는 거는 분명히 위법한 지시고 그에 따르지 않더라도 일체 형사 처벌이나 그다음에 징계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이따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막아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사를 10년 넘게 하셨잖아요. 형사재판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지시를 내린 게 확인이 된다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그 체포영장 저지는 다수 단체가 경호처 직원들 단체가 막는 거기 때문에 무기를 쓰지 않더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무기를 쓰게 되면 상처가 날 위험성이 커지겠죠. 죽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된다. 그럼 징역 3년 이상이에요, 기본이. 그러면 집행유예 판결 정도를 만약에 징역형에 대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원분들은 그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입니다. 직업을 다 잃으시고 연금도 2분의 1 정도 깎이게 되고 엄청난 큰 불이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고 싶고 그래서 나가게 됐습니다. 또 대통령 역시 그렇게 된다면 내란 선동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그런 얘기도 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이든 칼이든 일단 아까 쓰라고 하면 하나 더 붙는 것이 살인 미수나 이런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총이나 칼을 쓸 경우에 사람이 사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경우에 그러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이라는 정말 중범죄죠. 그것까지 붙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무기를 쓰기 때문에 그 대통령 경호법상 무기 사용의 제한을 위반하면 또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규정도 있고 다 붙어서 형이 느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총이든 칼이든 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공수처 인력에 맞서서 싸워라. 이거는 이제 20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때
유사시에 유류나 물류를 타격하라고 했을 때 들은 사람이 130명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200명이고 더 많죠. 네, 그리고 무기 사용에 정말 숙련된 분들이죠. 만약에 진짜로 모두에게 무기 사용을 독려하고 사용하게 하고 그것이 정말 입증되고 가시화된다면 이건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인지와 무관하게 새로운 내란 선동으로 충분히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가정이 네. 충족되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예. 네. 경호처 수뇌부가 책임은 내가 진다. 너희는 그냥 따라라. 예. 그래서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 예. 이랬다고 해도 예.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법성이 정말 명백하지 않은 그런 지시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게 위법한 지시고 그런 경우에 판례는 강요된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그런 강요를 받는다면 네. 그거를 이유로 처벌을 면해 주지만 이 사안이 그런 사안이 되기는 어려워 어렵죠.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모든 그 최소 다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은 나올 그런 처벌. 그래서 직업을 다 잃게 되실 그렇게 시험 열심히 하시고 또 무술 수련해서 정말 뭐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문무를 겸비한 그런 공무원 분들인데 다 직업을 잃게 되고 연금도 네. 박탈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이번에 경찰과 예. 체포 집행을 막으려고 하다가 예. 경찰과 충돌이 벌어진다. 이러면 형량이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으로 특수공무방해죄가 됩니다. 그러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죄나 아니면 만약에 무기를 쓴다면 무기 사용 이런 것들로 해서 형이 더 늘어날 거고요. 사람이 일부라도 그러니까 그 상해라는 것이 대단한 네. 것도 아닙니다. 피가 살짝 나거나 아니면 뭐 삐기만 해도 그러면 치상이 붙으면 3년 이상입니다. 네. 거기다가 사람이 죽으면 뭐 5년 이상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수가 총과 무기로 해서 내란 행위에 준하는 걸 벌인다. 그러면 사용 무기밖에 없는 정말 극단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대한민국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 네. 단순히 이게 손을 살짝 삐기만 하더라도 형량이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 단순히 그냥 몸으로 막아서고 뭐 스크럼을 짜서 대응하고 이런 네. 것만으로도 예. 처벌은 못 피하죠. 그게 그 폭행 개념이라는 걸 씁니다. 네. 근데 같은 폭행이어도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 몸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죠.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 넓은 의미의 폭행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일체의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면 다 처벌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공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행의 범위를 넓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 손으로 때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스크럼을 짜서 몸으로 부딪히는 것 자체가 충분히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벌을 피하시려면 부딪혔을 때 제도로 접촉을 피하고 그냥 물러나야겠죠. 예. 밀리면 밀리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냥 둬야 예, 한다. 예, 예.